우선 변화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 머리 이것도 쓰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변해. 충격을 받아야. 한번 아프고 나면 담배를 끊어. 물론 어떤 놈은 아프고 나서도 안 끊어.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리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큰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변합니다. 그래서 변증풍이라고 변해야 풍한다. 변해야 풍한다. 그런데 언제 변하느냐? 궁즉변. 궁할 때 변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변한다고들 해요, 어머니? 죽을 때 변한다. 죽을 때보다 더 궁한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때 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의식을 가지고 변해야 되겠습니까? 죽음 의식을 가지고 살 때 변해야 소통이 되죠. 살 때 변해야 너와 내가 잘 살 수 있고, 살 때 변해야 여러분 내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궁이라고 하지 않고 궁의식이라고 해요. 궁의식. 내가 아플지도 모른다. 내가 돈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식단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식품 먹어야 된다. 이 말 하나 넣어주니까 좋죠. 네. 여러분 그렇게 이 강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한 자극이 별로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사실은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눈이 어떤 눈인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늘 이쁘다고 했습니다. 그 웃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냉소예요. 도서해야지. 진짜 이쁘다고 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옆집에서 옛날 시골에서 자라니까 옆집에서도 다 이쁘다고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다. 저도 무조건 아이들한테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죠. 나는 늘 내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내 눈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눈인지를 몰랐어요. 33세. 33년간 몰랐어. 33세. 제가 우리 상무님 모시고 상가집 갔다 오면서 상무님이 뒤에서 차 뒤에서 야 조영근 졸리면 쉬었다가 졸리면 쉬었다가 그러니까 나 안 졸렸거든요. 자꾸 졸리면 쉬었다가라고. 나중에는 운전대 바꾸자고. 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운전해 준 줄 알고요. 운전해준다고 말씀하시느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뒤에서 타고 보니까 내 눈이 졸음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고운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몰랐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제가 따로 떨어져 사시는데 우리 집에 내가 모시고 오는데 뒤에 타고 오시는데 상당히 오래 와야 돼요. 몇 시간을 타야 돼요, 차를. 그런데 뒤에서 잠을 안 주무신 거예요. 자꾸만 여기 두리번거려요. 어머니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너 지금 왜 눈 감고 운전하냐? 아니 죽고 싶다고. 틈만 나면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인데 왜 눈 감고 운전하냐고. 나 눈 뜨고 있거든요. 아 진짜 눈 뜨고 있어요. 와, 나는 남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지를 이제 뭐 어머님 얘기는 최근이니까 33세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 눈이 졸리게 생겼구나. 그걸 알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바꾸려고 했어요. 수술하려고 했어요.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제 후배 하나가 이 눈이 국보급 눈이래. 바꿔서는 안 된대. 단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젊은 여자들은 싫어하는 눈이래요. 나는 그 말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이 감정 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어. 그래서 제 아내가 못 바꾸게 해요. 국보급 눈을 누가 바꾸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보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보로 만드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깨우친 게 지금 말한 대로 장점 부분입니다. 장점 부분. 요즘은 지금 여기 자꾸 이제 안검하수라고 그러죠. 여기 내려가가지고 가끔 한번 눈을 이렇게 하고 저녁에 운전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 세상이. 그래서 수술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국보도 가끔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훼손하기 직전에 여러분은 국보를 무료로 지금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보를 관람한 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극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국보를 갖자.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장난하냐? 말의 유기다 이 자식아.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지만요. 별거 아닌 것도 내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자극받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프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아무튼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최고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 할 바에는 어차피 할 바에는 즐겨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그 많은 최고의 리더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 조직의 수많은 리더들을 압니다. 강의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초창기 80명 모여가지고 저기 청양에 있는 쌀레 호텔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중간에 에이전트가 불러줘서 갔을 뿐입니다. 그때 80명 정도 모였는데 눈이 살아있었어요. 그분들 제가 아는 사람 많거든요. 전부 지금 여러분 아마 이름 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 됐어요. 다. 그래서 나는 이 조직이 리더를 키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대표님들도 여기서 리더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같이 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어떻게 즐길까요? 첫 번째는요, 마인드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인드셋. 이게 긍정적이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배울 학자입니다. 익힐 숫자입니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익히는 겁니다.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을 K, knowledge, K 팩터. 익혀서 알게 되는 것을 S, 스킬이라고. 스킬. 여러분들은 K에만 몰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퇴계 이황 선생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한나절이면 가능하다. 그 말은 한나절에 배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익히는 것은 평생 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퇴계 이황 선생님 말씀은 학을 무시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분은 학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학은 한나절만 할 수 있을 정도다. 학은 익히는 것은 평생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습이 중요해요. 습은 어떻게? 직접 행동하지 않고는 절대로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책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책 보고 만들어지는 지식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책이죠. 책. 북 날리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습을 우리는 스트릿 날리지, 길거리 지식이다. 이 길거리 지식, 스트릿 날리지를 뛰어난 사람을 스트릿 스마트. 발음이 좀 되나요? 영어 발음이? 알아들을 줄 좀 해주셔야 발음이 좋구나. 스트릿 날리지, 길거리 스마트. 길거리 똑똑이. 길거리 똑똑. 여러분 이게 프로예요. 북 스마트가 아니라 스트릿 스마트, 길거리 스마트가 진짜 21세기 프로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하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이제 뭐죠? 예, 실행입니다. 실행. 익히려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지만은요, 실행에는 제가 지금 너무 쉬지 않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대단하십니다. 원래 그 테드라고요. 테드 강의에는 18분 이상 못하게 합니다. 비링이치도 18분 이상 못하게 해요. 18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1시간이 됐는데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입니다. 놀랍습니다. 꼭 제가 잘한단 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놀랍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극을 주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반응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지금 잘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계시니까 한 분도 죽으시지 않잖아 지금. 내 눈이 졸리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앉아가는 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실행.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해라. 어떻게 하느냐? do it now.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do it now. 당장 해라. 당장 해라. 마음 먹었으면 당장 해라. 당장 하는 사람들이 성공자의 선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했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성공해라 이걸 강조하는 게 빨리 실패해라 이걸 강조해요. 빨리 실패해라. 빨리 실패해요.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실패해라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 여자한테 나하고 사귀시다 했는데 바로 만약에 제가 꼴이 했다 합시다. 아마 더 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몇 번 실패를 하고 내가 그 여자를 내 여자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래야 그 여자가 더 가치가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다. 자, do it now. 당장이다. 두 번째, do it. 당장 한 번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 이걸 영어로 succeed라고 저는 불러요. succeed가
이 success라는 명사형이 성공이잖아요. 근데 succeed 하면은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동사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ucceed 하면 지속하면 success 성공한다.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20세기 세계적인 지휘자죠. 그분은 지휘 여행을 다닐 때마다 사실 책을 더 많이 가지고 다녔을 정도로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안다고 해버리라고 그냥 몇 번을 얘기합니다. 안 물어본다니까요. 2차적으로 없어요.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작곡가가 됐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지금도 훈련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고, 청중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연습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재밌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일은 재밌어요. 동의하십니까? 잘하는 일은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어렵게 익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영어 하는 기회가 생기면 재밌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수영하기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수영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영이 재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괴테가 했던 얘기 중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쉬어지기 전엔 어렵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쉬어지기 전엔 어렵다. 나는 그 얘기를 책에서 보자마자 아씨 내가 이 말 할 텐데 나도 아는 말인데 우리 다 아는 말 다 아는 말. 그런데 여러분 괴테라는 거인이 그렇게 말을 한마디 탁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극이 가는 거예요. 쉬어지기 전엔 어려웠다. 지금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데 어렵다. 이거 쉬어지기 전이다. 내가 남편하고 사는데 어렵다. 쉬어지기 전이다. 그럼 쉬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멈춘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 어떻게 쉬어있는 상태로. 여러분 이게 훈련이다. 그리고 한번 쉬어지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어떻게 돼요? 늘 재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do it succeed, 지속해라. 세 번째가 do it best,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네. 아니 이거 최선 다하잖아요. 네. 이거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혼할 때 보면 꼭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만나서 최선을 다했다고. 양쪽에서 다 그렇게 말해. 양쪽에서 너 만나서 최선 다했다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내가 너 키우느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나 너한테 최선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직장에서 사표 탁 내고 나가는 사람도 내가 이 직장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한 성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최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최선은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들이 볼 때 최선 다한 겁니까? 엄마들이 볼 때는 게임할 때 다 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최선 다한 겁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는 게임도 해야 돼. 나는 게임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거야. 아이들이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스트로는 성공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스트 곱하기 베스트를 해야 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에 앨리스라는 소녀는 레드퀸이라는 이것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아는 척 하세요.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느티나무를 돌아요. 보는데 힘껏 돌아. 최선을 다해 돌아. 그런데 제자리에. 그래서 물었어요. 붉은 여인한테, 레드퀸한테, 붉은 여왕한테.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제자리냐? 그랬더니 붉은 여왕이 하는 소리가 원래 세상은 그런 거란다.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단다. 이 정도 소득, 이 정도 행복, 이 정도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도 최선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이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니까. 소득 기준으로 말한다면 내가 이 정도 소득을 받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앨리스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때 한 얘기가 최선을 다하기 최선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최선을 더 하란 말이냐? 곱하기가 어떻게 되냐? 지금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례를, 저 불교인 아니고 종교적인 얘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옛날에 저도 이제 이걸 책에서 읽은 거니까 유명한 경허선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경허선사. 불교 신자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 경허선사가 바람을 짊어지고 탁발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탁발이 뭐죠? 옛날에 탁발이 국어라는 거잖아요. 국어 옛날에. 그런데 왜 스님들이 그것도 큰 스님이 국어를 하시느냐? 바로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국어라는 그 자체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를 낮추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게. 국어라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자승을 하나 데리고 다녀요. 동자승을 데리고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큰 스님이 이게 바람을 짊어진 게 아니라 동자승한테 바람을 짊어진 거예요. 이제 아직 어린 스님이 바람을 짊어지고 가니까 자꾸 이제 저쪽에 뭐죠? 그 시프라고 하나요? 그걸 주잖아요. 쌀, 보리 이런 거를. 담으니까 갈수록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져. 그러니까 이 어린 그 동자스님이 가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님 너무 힘들다고. 좀 쉬었다가 자고 불평하고. 그 말은 스님이 좀 짊어지면 안 되냐고. 말을 못해도.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님 입장에서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두워지면 전기불이 캄캄해지잖아요. 이제 어두워져 가는데 어느 마을을 딱 지나가는데 그냥 동자승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경허선사가 갑자기 지나가는 아낙네가, 그 젊은 아낙네가 한복을 입고 물동이를 입고 지나가. 1901년입니다. 물동이를 입고 지나가. 그런데 그때 경허선사가 그 여자 입술을 맞춰버렸어. 입술. 뻔뻔했던 얘기예요. 놀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야동을 많이 본 사람은 그런 거 안 놀래더라니까? 아, 여러분, 1900년에 그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스님이 안고 뻔뻔을 해버렸다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릅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그머니라 하면서 물동이를 엎으면서 막 소리를 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그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저거요. 옛날에. 많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삽을 들고 꽹이를 들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저 땡중 잡으라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리냐? 요즘 어린이들은 그걸 달리는 것을 졸라 달린다 이렇게 말해요. 졸라 달리고. 여러분 졸라가 우리는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죽어라 달린다 이 말이에요. 졸라 달린다. 그러니까 뭐 서로 스님들 서로 생각도 하고 각자 달리는 거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한참을 달렸어. 경허선사 한참을 달렸는데 안 보여. 안 따라와. 이 동자승이 안 따라와.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 앞에 있네? 이미 와 있어. 그럼 바람을 버려야 되잖아. 바람을 짊어지고 와 있어.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동자승을 보고 했던 말씀이, 이놈아, 지금도 무겁냐? 바람이 지금도 무겁냐 이래요. 바람이 무겁다고 더 이상 못 간다고 주저앉았던 그 사람이 위기가 생기니까 바람을 짊어지고 졸라 달려. 여러분, 그게 최선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의 최선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은, 인간의 의식을 하게 되면 놀라운 힘이 잠재력이 인간한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허선사 같이 갔던 그 동자승이 그 유명한 망공 스님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다 알고 있는 스님입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그냥 읽었던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내 입장이구나. 나도 얼마든지 그 이상 최선 곱하기 최선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단지 내가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 자기 경영까지 했습니다.